뇌로 읽고 가슴으로 새기는 진달래꽃. 오프닝. 이별. 우리 뇌는 부상을 입는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이 시는 1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가 사랑하고 아파하는 방식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보고서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인다고 하죠. 그건 도파민이 우리 뇌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별은 어떨까요? 뇌과학은 말합니다. 이별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신체적 사고라고요.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우리 뇌의 전측 대상회 ACC는 마치 칼에 베었을 때와 똑같이 반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바로 이 온몸이 으스러지는 통증 속에서 쓰인 가장 정교한 생존 설계도입니다. 본론 1. 줄여밟다. 고통을 설계하는 언어의 마법. 자, 이제 시의 심장 부인 사뿐히 줄여밟고 가시옵소서를 들여다 봅시다. 이 구절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뇌과학과 언어학이 만나는 가장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지점이죠. 먼저 들여밟다라는 생경한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방언과 고어가 섞인 이 단어는 위에서 아래로 힘을 주어 꾹 누르다는 동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 뇌의 체감각 피질, 소마토센서리 코르텍스는 밟다라는 평범한 단어보다 들여밟다라는 파처럼과 파열음이 섞인 단어를 접할 때 훨씬 강렬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발바닥에 전해지는 묵직한 압력을 실제로 느끼는 듯한 촉각적 환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데 소월은 그 앞에 사뿐이라는 가벼운 부사를 붙였습니다. 언어학적으로는 명백한 형용 모순입니다. 옥시모론. 이렇게 꾹 눌러 밟으면서 사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김윤식, 정과리 평론가가 말한 역설적 복수가 완성됩니다. 화자는 님에게 가볍게 가라고 배려하는 척 하면서 동시에 나를 짓밟는 물리적 통증을 온전히 느껴 라고 명령합니다. 뇌는 이 모순된 정보 사이에서 인지 부조화를 겪으며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에는 타인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는 거울 뉴런이 있습니다. 화자는 자기 분신인 꽃을 길에 깔아둠으로써 님이 걷는 발자국마다 나를 짓밟고 있다는 죄책감을 뇌에 강제로 주입합니다. 겉으로는 축복의 형식을 빌렸지만 실상은
님의 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심리적 문신을 새기는 고도의 설계인 셈입니다. 님은 이제 한 발자국도 죄책감 없이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본론 2. 죽어도 아닌 눈물. 전두엽이 벌이는 최후의 성전. 이제 시의 결말이자 가장 처절한 선언인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를 분석해 봅시다. 이 짧은 문장에는 소월이 배치한 고도의 언어학적 트릭과 뇌과학적 사투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문법을 보세요. 보통은 눈물 아니 흘리오리다 라고 하겠죠. 그런데 소월은 부정어 아니를 눈물 앞에 배치하는 이른바 도치법을 씁니다. 언어학적으로 이는 단순한 부정을 넘어 결코 흘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화살표를 뇌에 먼저 꽂아 넣는 행위입니다. 아니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뇌는 이미 슬픔의 방출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정의 사령부인 편도체는 지금 당장 통곡하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이성의 사령부인 전두엽은 아니라는 언어적 명령을 통해 이 폭주를 억누릅니다. 뇌과학에서 이를 감정 조절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슬퍼서 우는 것보다 울음을 참는 게 몇 배는 더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두엽이 편도체를 제압하기 위해 뇌의 모든 포도당을 끌어다 쓰는 이 전시 상황을 보십시오. 권영민 비평가는 여기서 근대적 자아의 승리를 봅니다. 화자는 슬픔에 잡아먹혀 자아를 잃는 대신 참음이라는 고도의 인지 활동을 통해 이별의 주도권을 쥡니다. 죽어도 라는 부사는 이 전두엽의 사투가 목숨을 걸 만큼 치열함을 증명합니다. 결국 이 구절은 슬프지 않다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뇌의 모든 회로를 동원해 슬픔이라는 본능을 이겨내고 있다는 인간 존엄의 선언입니다. 문학은 이 처절한 전두엽의 승리를 인고의 미덕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해 온 것입니다. 클로징. 지울 수 없는 붉은 각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뇌과학이라는 차가운 현미경으로 100년 전의 시 한 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슬픔을 뇌신경의 회로로 분석하면 시의 낭만이 사라지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두엽이 터질 듯한 슬픔을 억누르고 거울 뉴런이 상대의 고통을 미리 감각하며 체감각 피질이 지려 밟히는 고통증을 실시간으로 그려내는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이 사랑 앞에서 얼마나 필사적이고 숭고한 존재인지를 증명해 줍니다. 김소월은 뇌과학이라는 단어는 몰랐을지언정 고통을 이겨내는 예술이라는 백신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명 대신 씨를 썼고 눈물 대신 꽃을 뿌렸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상실의 구덩이에서 자신을 건져 올리는 가장 고등한 치유의 메커니즘입니다. 강의 실문을 나설 때 여러분의 뇌 속에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붉은 진달래 한 송이가 단순한 지식이 아닌 고통을 품격 있게 다스리는 법으로 각인되길 바랍니다. 이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소울의 화자처럼 여러분의 전두엽을 믿어 보십시오. 슬픔에 잠식되지 않고 그 슬픔을 한 편의 시로 혹은 한 송이 꽃으로 객관화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대학에서 인문학을 배우는 진짜 이유일 것입니다. 가장 뜨거운 슬픔을 가장 차가운 의지로 가두는 것, 그것이 100년 전 소울이 발견한 슬픔을 다스리는 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뇌와 가슴이 모두 뜨거워진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